어우, 이게 대체 무슨 냄새야? 이건 대체 뭘로 만들었길래 이런 맛이 나는 거냐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 한국인 학생이 학교에 도시락을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이 음식에 주변 학생들, 선생님들을 넘어 학교 전체가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진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자라면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누고 풍부한 전통을 기념하며 사랑이 가득한 집에서 행복하게 지냈어요. 삶은 편안했고 행복했으며 어릴 때부터 우리는 소중한 관습과 맛있는 음식을 아끼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남편이 미국에서의 새로운 취업 기회를 받았어요. 그 순간 저는 거실에 앉아 남편이 소식을 전해줄 때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렘과 함께 깊은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정말 익숙한 한국 거리를 떠나 전혀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 변화가 두려웠지만 동시에 저는 용감하고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국을 떠나는 날은 참 이상하고 씁쓸했어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요리법, 가족 사진, 그리고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작은 기념품들을 정성껏 챙기면서 어디를 가든 한국의 한 조각은 제 마음속에 항상 남을 거야 라고 다짐했어요. 비행기는 길고 피곤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상을 상상했어요. 드디어 미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집들은 크고 낯설었고 사람들은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말했고 날씨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때로는 따뜻하고 밝았고 때로는 춥고 비가 내렸어요. 처음에는 이 낯선 땅에서 외롭고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시원한 미국의 공기가 제 얼굴에 닿았어요. 하늘은 파란색과 회색이 섞여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부드럽게 제 피부를 감쌌어요. 저는 제 딸 민서도 괜찮은지 한번 보았는데 그녀의 눈동자에는 저와 같은 설렘과 걱정이 동시에 보였어요. 저는 민서의 손을 꼭 잡고 민서야, 우리 멋진 모험을 시작할 거야. 우리의 문화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속삭였어요. 그 약속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며칠 후 새 집에 적응하면서 저는 모든 것이 한국과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어요. 동네 마트에 가보니 한국에서 쓰던 재료들이 여기서는 찾기 힘들었어요. 향신료와 채소들이 모두 달라 보였고 새로운 재료로 요리하는 방법도 배워야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민서를 지역 초등학교에 등록시켰어요. 첫 등교날 저는 민서가 새 친구들을 사귀며 즐겁게 지내리라는 기대와 동시에 집에서 함께 나누던 따뜻한 식사가 그리워질까 걱정되었어요. 여기 학교 급식은 제가 한국에서 정성껏 만들었던 집밥과는 너무 달랐어요. 저는 이미 민서의 목소리로 엄마, 여기 음식은 집 밥 같지 않아요 라고 들을 것만 같았고 그 생각에 제 마음 한켠이 몹시 아팠어요. 저는 우리의 문화가 사랑과 역사, 그리고 한 끼 식사마다 담긴 작은 마법과 같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희망에 찬 마음과 제 주방에 가득한 친숙한 재료들을 들고 이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저는 한 끼 한 끼 맛있는 음식으로 한국의 맛을 미국에 전하고 제 음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존중하길 바랐어요. 저는 민서의 첫 등교날 아침,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일찍 일어나 민서의 가방을 챙기고 큰 포옹을 했어요. 창문 옆에서 민서가 웃으며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빨리 이곳이 집처럼 느껴지길 바랐어요. 그날 오후 민서가 집에 돌아왔을 때 눈에 약간의 실망이 스쳤어요. 저녁 식탁에서 민서는 엄마 학교 급식이 벌써 질려요. 전혀 맛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민서가 학교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매일 같은 메뉴였어요. 월요일에는 햄버거와 너무 짭짤한 프렌치 프라이, 화요일에는 맛없는 핫도그와 부드러운 메시 포테이토, 수요일에는 너무 익은 미트볼이 들어간 스파게티, 목요일에는 담백한 치킨 텐더와 평범한 콜슬로, 그리고 금요일에는 시든 샐러드가 곁들여진 피자가 나왔어요. 민서의 불평을 들으니 저는 예전에 한국에서 정성껏 준비했던 다양한 반찬과 맛있는 음식들이 생각났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식사가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되었고 메인 요리뿐만 아니라 여러 반찬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 민서가 엄마, 여기 음식은 집 밥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한 것이 계속 제 마음속에 메아리 쳤고 저는 민서와 친구들에게 한국의 따뜻한 맛과 다양함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학교 급식에 대해 다른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음식이 너무 단조롭다고 심지어 수업 시간에 피곤해지고 기운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때때로 그 반복되는 메뉴에 대해 농담을 나누셨어요. 이 모든 것을 보니 저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집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의 사랑을 민서와 친구들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학생들에게 우리 한국 음식을 나누는 것이 많이 떨렸어요. 다른 아이들이 이 음식을 좋아할까? 한국 음식이 너무 낯설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릴 적 따뜻한 가족 식사, 매콤한 돼지고기 볶음, 부드러운 계란찜, 아삭한 시금치 나물, 그리고 귀여운 주먹밥이 주는 행복을 떠올리며 그 기쁨을 민서의 새로운 친구들에게도 주고 싶었어요. 어느 저녁 작은 주방에서 요리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지루한 학교 급식을 바꿀 수 있을까? 라고 고민했어요. 저는 너무 지저분하지 않고 먹기 쉽고 영양이 가득한 한 끼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민서가 학교에 가져갈 특별한 한국식 도시락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어요. 첫 번째는 매콤한 돼지고기 볶음이에요. 부드러운 돼지고기를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소스에 볶아 맛의 균형을 맞추는 요리를 만들기로 했어요. 다음은 계란찜이에요. 따뜻하고 폭신한 계란찜은 가족과 함께한 아늑한 식사를 떠올리게 해줄 거예요. 세 번째는 시금치 나물이에요. 신선한 시금치를 살짝 데쳐 마늘, 참기름, 소금으로 간을 맞춰 아삭한 맛을 살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콩나물 무침은 아삭한 콩나물에 상큼한 드레싱을 더해 톡 쏘는 맛을 내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주먹밥은 따뜻한 밥을 잡고 동그란 모양으로 빚어 민서가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어요. 저는 제 작은 주방에서 천천히 정성껏 요리했어요. 요리하는 동안 저는 계속 민서를 생각했어요. 민서가 학교에서 도시락을 열고 제가 정성껏 준비한 다채로운 음식들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친구들과 나누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제 마음은 희망과 결심으로 가득 찼어요. 각 요리를 깔끔하게 배열하고 우리 민서, 엄마가 한국 있을 때만큼 매일 맛있게 해줄게. 사랑해라는 작은 쪽지를 꼭 넣었어요. 도시락을 민서에게 건넬 때 제 손이 조금 떨렸지만 이 음식이 민서에게 집에 온기를 전해주고 학교에서의 하루를 환하게 만들어주길 바랐어요. 저는 제 특별한 한국 도시락이 학교 급식의 지루한 일상에 작은 마법을 불어넣어 새로운 대화와 웃음을 만들어낼 거라 믿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날 아침 민서가 학교에서 도시락을 열었을 때의 모습이 떠올라요. 도시락을 열자마자 학교 식당 전체에 따뜻하고 기분 좋은 향기가 퍼졌고 저는 집에서 이 음식을 준비하며 느꼈던 긴장과 희망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제 마음속에는 민서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그려졌고 그 모습이 제게 큰 자신감을 줬어요. 저는 민서의 도시락을 보며 놀란 친구들이 이게 뭐야? 냄새가 정말 좋다. 라고 속삭이고 또 정말 한국 음식이야? 라고 묻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렸어요. 민서가 자신감 있게 이것은 한국의 맛이야. 우리 엄마가 사랑과 정성으로 만들었어. 라고 설명하는 모습이 떠올라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한 친구가 매콤한 돼지고기 볶음을 한 입 맛보고 와 정말 맛있고 매콤해. 라고 외치는 모습, 또 다른 친구가 부드러운 계란찜을 먹으며 미소 짓는 모습이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제 음식이 친구들의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의 마음을 열어줄 거라는 믿음이 제 안에서 커져갔어요. 첫 도시락을 준비한 그날 밤 저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제 자신과 고향의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방법임을 깨달았어요. 제 레시피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과 가족이 함께 즐겼던 따뜻한 시간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민서의 친구들이 한 입 먹을 때마다 느끼길 바랐어요. 그날 오후 저는 휴대폰을 몇 번 확인하며 민서에게 엄마 모두가 내 도시락을 정말 좋아했어요. 라는 메시지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결국 민서가 환한 미소로 집에 돌아와 엄마, 오늘 제 도시락이 제일 멋졌어요. 라고 말하니 제 모든 긴장이 녹아내리고 깊은 기쁨을 느꼈어요. 민서의 특별한 한국 도시락이 학교에서 큰 화제를 모은 후 저는 학교 전체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어요. 한 친구는 정말 다채롭고 맛있어. 매일 이런 음식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칭찬했고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곧 선생님들도 이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어느 오후 바쁜 점심시간이 끝난 후 민서의 담임 선생님께서 교실로 들어와 민서야, 어제 내 도시락이 정말 특별했더라. 어떻게 만들었니? 라고 물었어요. 민서는 자신 있게 이것은 한국의 맛이에요. 매콤한 돼지고기 볶음, 부드러운 계란찜, 시원한 시금치 나물, 상큼한 콩나물 무침, 그리고 예쁜 주먹밥이 들어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된 음식을 본 적이 없어. 정말 건강하고 맛있어 보여라고 칭찬해 주셔서 제 음식이 맛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가도 높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받았어요. 한국 도시락에 관한 소문은 학교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학생들이 각자의 문화에서 온 음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학교 식당의 분위기도 훨씬 활기차고 다양해졌어요. 어느 날 학교 회의가 열려 교장 선생님과 몇몇 선생님들이 모여 현재 급식 메뉴의 문제점을 논의했어요. 저는 초대받을지 몰랐지만 놀랍게도 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점심 후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영양이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하실 때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한국 음식은 균형 잡힌 맛과 영양을 제공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어 저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여러 건강한 레시피가 있어요.
만약 다양한 음식을 도입하면 학생들이 식사를 더 즐기고 다른 문화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때 방은 잠시 조용해지더니 한 관리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저희도 메뉴 개선을 고민 중입니다. 국제 음식을 소개하는 특별 행사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학교는 글로벌 런치데이를 매달 개최하기로 결정했어요. 첫 번째 행사에서는 한국 음식이 주제로 선정되었고 저는 계획에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저는 추가 레시피를 준비하고 몇몇 선생님들에게 간단한 한국 요리법을 알려드리며 행사 준비에 열심히 참여했어요. 또한 음식과 한국 문화에 관한 다채로운 포스터들을 인쇄해서 붙였어요. 모두가 새로운 것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글로벌 런치데이 당일 학교 식당은 현수막과 여러 나라의 깃발, 그리고 부드러운 한국 음악으로 화려하게 꾸며졌어요. 제 부스에는 제가 정성껏 준비한 매콤한 돼지고기 볶음, 부드러운 계란찜, 시원한 시금치 나물, 상큼한 콩나물 무침, 그리고 작은 주먹밥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간단한 설명 포스터와 작은 한국 국기도 함께 전시되었어요. 학생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께서 제 부스를 찾아 정말 아름답고 맛있어요 라고 칭찬하시며 어떻게 만드셨어요? 라고 물으시자 제 마음은 큰 기쁨과 자부심으로 가득 찼어요. 점심시간 내내 한 선생님께서는 이것은 오랜만에 본 최고의 점심입니다. 우리 학교가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곳임을 느끼게 해주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학생은 주먹밥이 정말 보물 같아요 라고 감탄했어요. 행사 마무리 무렵 저는 식당 문가에 서서 행복한 얼굴로 돌아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제 작은 노력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피곤하지만 동시에 큰 설렘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레시피와 문화를 나누며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으리라 믿었고 오늘의 성공에 감사했어요. 저는 밝고 호기심 많은 학생들, 따뜻한 격려의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미소 지었어요. 제 작은 노력이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저는 눈을 감고 내일도 모든 식사가 다양성과 사랑, 그리고 문화를 나누는 축제가 되는 미래를 꿈꾸며 잠이 들었어요. 며칠 후 더욱 믿기 힘들 만큼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민서를 학교에 보내고 인터넷 기사를 보던 중에 저는 익숙하고도 놀라운 장면을 보고 말았거든요.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저는 헨리 존슨이에요. 저는 잡지사의 음식 평론가로 일하고 있어요. 민서의 친구인 그레이스의 아빠이기도 하고요. 어릴 적부터 제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정통 서양 요리만이 진정한 맛의 예술이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가족 모임에서는 늘 프랑스와 이탈리아 요리가 중심이었고 낯선 향신료와 강렬한 맛을 가진 음식은 너무 과하고 부자연스러워라는 인식이 자연스레 심어졌죠. 아버지의 단호한 부정과 너무 자극적이다, 냄새가 이상하다는 평가가 계속 반복되면서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되었답니다. 제가 자란 보수적인 환경과 서구의 전통 요리 외에는 이국적인 음식에 대한 경계심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도 한몫했죠. 어느 날 평소처럼 딸의 학교에 갔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글로벌 런치데이 부스 한쪽에서 한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한국 도시락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한번 보고 말자는 호기심 반, 편견 반으로 다가갔지만 그 도시락에서 풍기는 따스한 향기와 정감 어린 모습에 이끌려 결국 한 입 맛보게 되었죠. 그 순간 제 입안에 퍼진 부드러운 계란찜, 매콤하면서도 조화로운 돼지고기 볶음, 그리고 아삭한 채소의 맛은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선입견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음식 속에 담긴 정성과 역사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후 저는 한국 요리에 대해 직접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서적과 다큐멘터리를 보며 한국 음식이 단순히 매우 자극적인 음식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문화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담은 요리임을 깨달았죠. 한국인 요리사들을 만나 그들의 열정과 손끝에서 탄생하는 음식 이야기를 듣는 과정은 제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고 저의 음식 평론가로서의 시각을 점차 넓혀주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제 칼럼에 한국 음식 그 속에 담긴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 글 속에서 저는 어린 시절 겪었던 편견과 오해,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솔직하게 풀어냈죠. 글을 통해 독자들에게 한국 음식이 지닌 다채로운 맛과 깊은 역사,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전달하며 제 자신도 새로운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과거의 편견을 딛고 새로운 문화와 맛의 세계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맛은 단순한 향신료나 조리법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이 경험은 저에게 단순히 미각의 변화뿐 아니라 타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넓은 마음의 성숙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은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학부모 참관 문화체험 수업을 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학교의 어느 따스한 오후 교실은 요리 수업 준비로 분주해졌어요. 오늘의 주제는 문화의 만남, 요리 퓨전이었죠. 카일리 선생님과 민서, 그리고 한국, 미국, 인도, 스페인 각국에서 온 친구들이 모여 서로의 문화를 섞은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먼저 카일리 선생님께서 주방에 들어오시며 따뜻한 미소로 모두를 맞이하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각 나라의 맛과 한국의 전통이 어우러진 요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어떤 마법 같은 맛이 탄생하는지 직접 느껴보세요. 라고 말씀하시자 학생들은 설렘에 찬 눈빛으로 각자 준비된 재료들을 살펴보았어요. 요리 수업의 첫 번째 메뉴는 미국식과 한국식이 만난 BBQ 불고기 타코였어요. 민서는 집에서 배운 매콤한 돼지고기 볶음 레시피를 기본으로 삼았고 여기에 미국 전통의 BBQ 소스를 곁들여 부드러운 토르티아에 싸먹도록 준비했어요. 미국에서 온 친구 마이클은 와, 이 조합은 정말 신선해. 고기의 풍미와 BBQ 소스가 타코와 정말 잘 어울리네. 라며 감탄했어요. 두 번째 메뉴는 인도 요리와 한국 요리가 조화를 이룬 카레 떡볶이였어요. 인도에서 온 친구 아라브는 매콤한 인도 카레 향신료와 한국의 쫄깃한 떡볶이가 만나 새로운 맛을 내는 모습을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카일리 선생님과 함께 고추장과 카레 가루를 섞어 만든 소스를 떡볶이에 버무리자 아라브는 이건 정말 색다른 맛이에요. 인도 카레의 깊은 향과 떡볶이의 매콤함이 어우러져 기분 좋은 매운맛을 느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한 접시를 먹었어요. 마지막 메뉴는 스페인 음식과 한국 음식의 만남 파에야 김치 볶음밥이었어요. 스페인에서 온 친구 이사벨라는 파에야의 해산물과 사프란 향 그리고 한국 김치의 톡 쏘는 맛이 결합되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를 내며 모두가 함께 재료를 준비했어요. 카일리 선생님의 지도 아래 신선한 해산물, 야채, 그리고 숙성된 김치를 넣어 볶아내자 이사벨라는 이것은 정말 예술이에요. 스페인 파에야의 풍미와 한국의 매콤함이 한데 어우러져 독특하면서도 맛있는 요리가 탄생했어요. 라며 기뻐했어요. 요리가 완성되자 모든 학생과 카일리 선생님은 한 테이블에 모여 각 나라의 문화가 녹아든 퓨전 요리를 나누어 먹었어요. 민서와 친구들, 마이클, 아라브, 이사벨라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한데 어우러져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그때 수업에 참가한 아이들의 학부모님들도 함께 오셨어요. 학부모님들은 주방에 모여 직접 만든 퓨전 요리를 맛보며 아이들의 노력을 칭찬하셨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따스한 분위기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한 학부모님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창의적이고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해요. 라고 말씀하시며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만든 요리를 즐기셨어요. 카일리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만든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멋진 만남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모두의 마음에 따스한 감동을 남기셨어요. 민서를 학교에 보낸 저는 요리에 더욱 몰두했어요. 제가 속한 지역은 윌로우 크릭이라는 작은 도시였어요. 이곳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도 적지 않았어요. 특히 겨울이 다가오면서 한 끼 식사가 절실한 이들이 많아졌죠. 저는 한인 마켓과 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몇 가정에만 도시락을 전달했지만 점점 소문이 퍼지면서 봉사활동을 함께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 저는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어요. 항상 만들던 요리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한국의 대표적인 따뜻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은 부드럽게 익은 소갈비를 달콤한 간장 소스에 졸인 요리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깊고 풍부한 맛이에요. 김치전 바삭하면서도 고소한 전으로 배추김치의 감칠맛이 살아있는 간식 같은 음식이에요. 된장국은 구수하고 따뜻한 국물 요리로 찬바람 부는 날이면 더욱 그리운 한국의 맛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윌로우 크릭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여러 봉사자들과 함께 도시락을 나누어 주었어요.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날씨였지만 음식을 받아든 이웃들의 미소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 어르신께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런 정성 어린 식사는 오랜만이에요. 따뜻한 국물 한 숟갈이 참 위로가 되네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찡해졌어요. 이런 나눔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윌로우 크릭 시의회에서 저를 표창하겠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단지 좋아하는 요리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후 윌로우 크릭 시청에서 열린 행사에 초대되었어요.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와주셨어요. 시의원인 조나단 리베라 씨가 단상에 올라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김유진 씨는 단순히 한국 음식을 전파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학교 급식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녀가 만든 음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문화를 나누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기리며 윌로우 크릭 씨의 이름으로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표창장을 받았어요. 솔직히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저는 단순히 한국 음식을 통해 사랑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니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특히 민서의 친구들, 그리고 요리 수업에서 함께한 아이들이 와서 저도 앞으로 음식으로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걸 듣고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의 따뜻함을 전하고 싶어요. 한 그릇의 국, 한 장의 전, 한 접시의 잡채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어요. 이제 저는 다음 나눔을 준비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계획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테이블에 모여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진정한 의미에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요리를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이에요. 오늘 가져온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